네, 이제 여야의 선대위 얘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민주당이 어제 의총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선대위의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1일이다, 새로운 민주당이다, 좀 달라지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느껴지십니까? 아직 못 느끼겠어요. 아직은 구체적인 어떤 마스터 플랜이 나오지 않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의 선대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구호를 내놓은 상황이에요. 구체적인 디자인, 설계를 어떻게 할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선대위가 너무 메모드급이라서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았어 라는 비판이 있었고 선대위가 너무나 메모드급이라서 즉각적인 현안 대응이 안 됐어. 이것은 몸집이 큰 공룡이야. 이렇게 하다는 우리 도태될 것 같아. 라는 판단과 문제의식 때문에 이번에 좀 스마트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선대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동선대위원장급, 공동선대본부장급을 합치면 19명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사안이 터지면 19명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의총에서 이러한 결론을 냈더라도 아직 내부적인 이견은 봉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자 우리 이런 식으로 다 사퇴하고 이재명에게 힘을 몰아줍시다 라고 했는데 많은 의원들이 아니 당대표이자 선대위원장인 송영길 대표부터 내 잘못, 내 탓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다 뭐 선대위 탓이다,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당대표로서도 이거는 제대로 된 판단과 인식을 못하는 거다. 그런 비판도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한 가지 또 은퇴 어르신 얘기를 하면서 뭐 김종인, 김한길 이런 분들을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이해찬 대표가 선대위에 오는 것을 막으려는 하나의 뭐 또 다른 뉘앙스를 풍긴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해석 잘 들었고요. 자, 오늘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쇄신 권한을 위임받은 후 처음으로 선대위의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민주당을 시작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깊이 성찰 반성하고 또 앞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이제 새로움과 변화, 혁신, 개혁에 대한 열망을 담아서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 이제 새로운 민주당, 특히 이재명 민주당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쇄신안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할지라도 일단 이재명 민주당, 용기 있는 표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동안에는 민주당만 보이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저 대선 후보가 안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들은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과정들을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후보가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후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얘기를 앞세우는 것,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앞세우는 것은 후보를 앞세워야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실책했어, 잘못했어, 회초리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권 교체의 여론이 또 높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은 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정신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긴장감도 없고 위기감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선거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제 자만심 같은 게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지층도 그렇고 뭐 지금 이번에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40대, 50대가 가장 강력한 지지층, 30대 후반부터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지층조차도 실망감을 굉장히 많이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지지층한테 우리 민주당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뭔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 부분들을 다시 반성하고 성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뭔가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런 점들을 지난주에 어느 정도 메시지를 던져줬다. 그게 이재명 후보에 만약에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하면 그게 영향을 일부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선대위 구성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선대위 조직이 움직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답게 선대위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면 이재명 후보가 뭘 지향하는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서 선대위가 움직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냥 선대위가 각 조직별로 다 나열되는 방식이 아니라 경제고 민생이면 뭐 하다못해 기본소득을 실천하기 위한 거라면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는 조직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면 민생 챙기는 뭔가의 조직이나 이런 형태를 좀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을 거고, 기존의 민주당의 그냥 당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혁신하고 변화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최소한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외부에서 영입이 되든 그 정도의 인물이 앉아서 당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고 후보를 위해서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난주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요, 민주당에서 제대로 된 논평 하나도 못 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온갖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을 때 민주당 공보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이 제가 볼 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긴장감들이 이제 긴장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저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당이 변화할 것이라고 하는 국민적 기대감, 희망, 미래가 보여야 한다. 그런 방식으로 선대위가 꾸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민주당 선대위가 얼마나 비효율적이었고 즉각적인 대응을 못했냐면, 선대위가 구성된 지 지금 한 거의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지난주 목요일에서야 공보단, 대변인단들이 합동회의를 처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수시로 매일매일 대변인단들, 부대변인들 모여서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나갈 메시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어필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런 거를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처음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좀 허술하게 진행되어 왔을까라는 것이고, 네. 앞서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아직은 저는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보다 높아요. 자칫 잘못해서 나 문재인 정권하고 나 차별화할 거야 라고 하면 강력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반감을 좀 살 수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가 커다란 숙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이왕 달라지려면 이거 확실하게 달라지는 게 중요할 텐데 뭐 첫 일성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라 그럴까요? 쇄신안에 대한 전망 이 부분 한번 좀 들어보죠. 뭐가 좀 달라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선대위 자체가요, 횡적으로 이렇게 넓은 선대위는 좋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괄 선대 본부장 7명이고요. 선대위원장급 이분들이 대략 12명이에요. 이런 비효율적인 게 없어요.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는요, 총괄 선대본부장 딱 한 명이었어요. 누구였냐면 송영길 대표. 그리고 양정철, 임종석 이 분들이 세 분이 핵심이 돼가지고 거의 실무적인 것들을 빠릿빠릿하게 조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스마트한 그러한 선대위로 탈바꿈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스마트한 선대위로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 사실은